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좀 고생스럽게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더위에 힘내시고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물 많이 드시고 조금 에어컨들 잠시씩 이렇게 쉬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몸 관리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서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위로 받으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치과에 오시면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진행을 했고요. 그 치료 후에 식사를 바로 해도 되나, 언제쯤 먹어야 되나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치과 치료하고 나서 거즈는 언제까지 물고 있게 되나요?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통 치과에 오시게 되면 주로 일반적인 스케일링 정도의 진료 이외에는 주로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가 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를 발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이제 거즈를 물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피가 나기 때문에 지혈을 시키는 목적, 그리고 붓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압박하는 목적,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들까지 있으니까 이 거즈를 잘 물고 계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치과에서 말씀드릴 때 거즈는 보통 그 지혈을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더 물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거즈가 피가 좀 많이 묻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시게 되면 거즈를 자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자꾸 바꾸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발치를 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한 자리에 이렇게 피떡, 그러니까 혈병이라 그러는데 그게 앉아서 딱 굳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그거를 바꾸게 되거나 계속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혈병이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마취가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강하게 문다고 물지만 보통 이렇게 힘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로 되기 때문에 그 피가 또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이제 집에 가실 때 이렇게 이제 더 여분의 거즈를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 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이렇게 무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또 하다 보면 잘 안 물려요. 그 이유는 치과에서 이제 물려 드릴 때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부위의 아래 위 치아 상태에 따라서 딱 물려 드리는데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보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무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제일 물기 쉬운 방법,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물려줬던 거 그대로 내에서 딱 보고 모양 그대로 이 거즈를 이렇게 꽉 무시는 게 제일 똑같이 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처음 물었던 것 그대로 그냥 가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거즈 물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발치를 하는 진료나 임플란트를 하는 진료는 할 수 있다면 밤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시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응급처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발치를, 쉬운 발치는 뭐 특별하게 이제 어렵지 않고 뼈를 많이 깎아내거나 그런 위험한 발치가 아닐 경우에는
오후에나 저녁에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 염증이 많이 있다든지 또 피가 출혈이 보통 평소에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수술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오랫동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 시간에 치과 문이 닫히고 또 주말이 되어져서 치과 문이 닫혔을 경우에 피가 계속 나거나 심하게 아프거나 불편하시면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발치를 하실 때 가능하면 이렇게 오전 시간에 또 그리고 보통 약을 먹거나 또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은 자기 그거에 맞게 그리고 컨디션 조정이 잘 될 때 좋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별히 주말에 꼭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들은 응급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제일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인들이 많이 오시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제 연락처들을 드리기는 보통은 드렸는데 또 아무래도 주말에 이렇게 또 연락하기가 또 번거로운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마취는 언제 풀리나요? 이렇게. 그리고 마취는 아픈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치과에 오면 제일 무서운 게 마취하는 게 제일 무섭고 또 그리고 기계 소리 돌아가는 것도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답은 없습니다. 마취하면 마취를 할 때는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프고요. 또 그리고 깊이 마취할 때는 당연히 이제 아픈 증상이 있는데요. 그 통증의 차이나 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마취가 잘 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할 때에 어느 부위에 이렇게 마취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 내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염증 있는 경우에 대부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의사, 우리 치과 원장님들의 어떤 그런 숙련도나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 마취하기 좀 차게 찰 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들이 저희들 놀 때도 이제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 증상이 오랫동안 좀 유지되게 할 수 있도록 약재가 들어있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진료의 상황에 따라서, 마취를 약도 선택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취 기가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진료 시간에 따라서도 마취약을 선택하거나 깊이를 선택할 때 이제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취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주의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은 마취가 언제쯤 풀리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은 마취가 그 깊이 진료하는 임플란트라든지 사랑니 발치 또 어금니 발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마취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잇몸 치료를 하거나 치아를 깎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마취약도 적게 사용하고 깊이 마취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거는 진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취를 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듣고 가시면 좋은 게, 그 식후에 드시게 되면 보통 아침에 만약에 진료를 했고 발치를 했는데 식후에 드신다 그러면 한 3시간,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바로 2시쯤이나 해서 진료해서 드시면 저녁에 6시, 7시
늦게 드시는 분은 8시까지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힘들고요. 그리고도 또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꼭 식후에 드시라 그랬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플 것 다 아프고 또 약을 먹는다 해서 바로 이게 아픈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원장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진료하시기 전에 식사하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잘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들 들으시고 감안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마취가 깰 때까지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진료시나 진료 마치고 나서 거절을 물려드리기 전에 먼저 위장장애가 특별하게 없는 분들은 약을 한 점 먼저 드리거나, 그리고 위장장애가 많으신 분들은 주사를 맞게 해드리거나, 그런 방법을 해서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진료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그만큼 고생은 똑같은 고생이지만 괜한 고생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 진료를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환자분들과 더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고통을 줄여드릴 수 있고 고생을 덜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마취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보셨을 것 같고요. 마취가 너무 좀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취할 때 우리 도포 마취약을 미리 그 주사 놓는 부위에다가 바르고 조금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취를 하게 되면 일단 통증은 조금 적게 되고요. 요거 마취기를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총처럼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그 보통 우리 나와 있는 그 무통 마취기 그럽니다. 요걸 맞으면 안 아프다 그러는데 저도 직접 이제 제가 찔러 보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 놔드려 보면은요, 침을 찌를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아플 수밖에 없고요. 대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마취약도 쓰기도 하는데 대신 이걸로 마취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민하시거나 마취에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상황들이 아기들이나 조금 겁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 마취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은 덜 아프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치과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렇게 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바쁠 때 또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게 또 쉽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진료를 해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진료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고의 진료는 되지 않더라도 최선의 진료는 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덜 불편하시도록 해드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진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 또 들어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그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제일 덥다고 합니다. 이번 주 잘 지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